저는 여러분한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경제는 이렇게 올 거다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미래의 경제는. 그게 재테크잖아요. 돈이고. 존 뎁스코가 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에 미래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술을 잡으라면 딱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블록체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네이버나 또는 뭐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탄생한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그거예요. 사실 투자 관점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자예요. 세상의 흐름을 읽자. 그러면 어떤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미래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있는 흐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에 많이 뜬다고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그게 사실은 투자의 원칙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게 막 떠요. 인공지능 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미래 세상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뭘까?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가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근데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사실 여러분 옆에 다 있어요.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의 잘못으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왜 이게 미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럼 이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신의 투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 거 말고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상자산이나 저희 같은 사람이 말하는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태폰 이게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소위 전문가란 분들조차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개념과 정의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분산원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대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경제는 이렇게 올 거다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미래의 경제는. 그게 재테크잖아요. 돈이고.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암호화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블록체인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고? 암호화폐는 뭐가 떠오르지? 비트코인? 그럼 이게 오르냐? 사기야? 신기루야? 돈을 벌 수 있는가 마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할 거는 경제예요. 이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부에서조차도 블록체인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고 해요. 말로만. 인공지능에는 수천억, 수조가 투자되는데 블록체인에 투자되는 돈은 천억도 안 돼. 인공지능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존 뎁스코가 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에 미래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술을 잡으라면 딱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블록체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 거냐는 거지. 여러분 컴퓨터라는 거 아시죠? 근데 컴퓨터라는 건 뭐야? 내가 맨날 쓰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 아키텍처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죠? 이게 전화기예요? 네. 이게 전화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옛날에 2G, 3G 폰하고 뭐가 틀려요? 걔도 전화기잖아. 얘도 전화기고. 두 개의 차이가 뭘까? 왜 여러분이 비싼 걸 이걸 살까? 이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폰의 주안점을 둬. 스마트의 주안점을 둬야지. 예. 이거는 컴퓨터예요, 여러분. 이거는 컴퓨터에 전화 기능을 넣은 거지 전화기가 아니야.
이게 컴퓨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아, 제 말 틀렸나요? 옛날 전화기에는 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기는 앱을 쓸 수 있어. 앱이 뭐야? 소프트웨어잖아. 이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만 이해하면 돼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얘기한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렇다고 컴퓨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러 온 건 아니야.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한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정말이요? 그래, 그럼 그렇다고 그래.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아키텍처 아세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두 가지 있죠. 운영체제라는 개념도 잘 모르시잖아. 운영체제 두 가지, 뭔지 모르지만 안드로이드 얘기하고 iOS 얘기해. 그게 뭐지? 그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iOS나 안드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운영체제잖아. 그래서 물어보죠. 그럼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동작 방식 아시냐고.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건 알아.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면 굉장히 패밀리어해. 내가 아는 것 같아. 그 아는 것 같다는 뭐냐면 머릿속에 뭔진 모르지만 암묵적으로 컴퓨터란 뭐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접속하려면 컴퓨터를 알아가지고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야 돼. 이런 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시잖아.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블록체인의 개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 관심 있으시면은. 거기에 심지어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해. 블록체인 보고. 인터넷이래. 제2의 인터넷이잖아요. 가치의 인터넷이래. 이거 빼. 어쨌든 얘는 뭐란 얘기야? 인터넷이래. 블록체인 보고 인터넷이래. 분산업자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제 얘기는. 물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래. 그래? 이상하네.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는 뭐야? 제3차 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컴퓨터,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인프라가 뭘까요? 우리가 뭐 돌아가야 되잖아. 현재 세상의 인프라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없이 여러분 뭐 하나요? 여러분 인터넷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인터넷 서비스라는 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인터넷 자체? 집에서 여러분 PC 설치할 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왜 모뎀 깔고서 뭐 KT 서비스잖아. 그거 말고 그런 것뿐이 받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현재 우리 세상의 인프라는 인터넷, 컴퓨터예요.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근데 현재 세상의 인프라,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있는데 미래 세상에서는 인프라가 뭐로 바뀐대? 블록체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 문장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 뭔지 모르지만 일단 블록체인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대체한대. 이 뜻 아닌가요? 근데 심지어 아예 딱 까놓고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래. 인터넷. 그래?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은 인터넷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야 현재 세상의 인프라를 얘가 대체하지.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냐면은 인터넷 앤드 컴퓨터 앤드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의 정의예요. 미래 세상은 블록체인이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세상은 인터넷이래. 그래서 현재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넷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인터넷에 올라가는 우리의 세상. 근데 미래 세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블록체인 세상이 되겠죠. 블록체인에 올라간다는 거지. 현재 세상에 올라가는 경제 세상을, 경제 생태계를 우리는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조금 더 잘난 척 하면은 사이버 경제라고 얘기해. 예. 그럼 블록체인 세상에 올라가는 경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게 합당할까? 그게 블록체인 경제죠. 그래서 현재 세상은 인터넷 경제인데 미래 세상은 무슨 경제가 돼? 블록체인 경제로 갈 거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95%는 어떤 용어 쓰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호 경제 또는 여러분 들은 건 토큰 생태계. 토큰 이코노미라고 써요. 신기하네. 인터넷에 올라가는 경제는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경제는 블록체인 경제라고 안 부르고 암호 경제, 토큰 경제라고 할까? 난 신기했어요. 네. 거기서 암호 경제에서 암호라는 게 뭔지, 토큰 경제에서 토큰의 의미가 뭐냐? 그 암호와 토큰이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미래 경제는 암호화폐가 주가 되는 경제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하는가, 지금부터. 이해돼서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가 중요한 거야. 왜? 미래 경제에, 지금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요소라서 이름에 그냥 암호 경제라고 붙여. 거기서 암호 경제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암호 경제의 암호는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호 경제가 통용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호화폐가 중요하대.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는 도대체 미래 세상의 경제 생태계에서는 암호화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아예 경제체제 이름을 암호경제라고 했을까? 아예 토큰 경제라고 했을까? 이게 코끼리잖아요. 코끼리에 대한 정의 아시는 분? 코끼리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없잖아. 근데 코끼리를 여러분은 알아. 딱 보면 코끼리인지 아닌지 알아. 근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하잖아. 이해됐죠? 이런 일이 있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코끼리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고정화돼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코끼리를 블록체인이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럼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는 하는데 설명을 못 해. 당연한 거야. 모르셔도 돼요. 못해도 돼.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확한 개념만 이해되시면 돼.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분산 저장 장치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분산 저장 장치, 분산 DB, 분산 원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래 블록체인 세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로서의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글로벌 신뢰 컴퓨터다. 저게 이더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더럼 들어보셨죠? 예. 이더럼의 정의가 컴퓨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랑 틀려요. 수식어 두 개가 붙어. 첫째 뭐가 붙어? 글로벌하대. 그 다음에 트러스트하대. 그럼 현재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트러스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로컬한 거야. 그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컴퓨터가 온 거예요. 블록체인은 뭐다? 네, 이게 뭐죠? 여기 컴퓨터에다가 전화기 넣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새로운 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 아, 블록체인도 컴퓨터네? 그러면 블록체인 컴퓨터에 전화기는 넣을 수 있네? 그럼 현재 스마트폰은 어떻게 바뀔까? 미래는 블록체인 폰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게끔 하는 거죠, 지금부터. 가장 첫 번째 허들이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인지하셔야 돼. 그래야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게 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해돼요. 가상자산. 똑같아.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가상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가상자산의 용어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거예요. 버추얼 어셋. 근데 특검법에서 가상자산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볼 땐 그 가상자산은 현재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암호화폐하고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하고 동일시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 비트코인은 여러분 아시죠? 이건 많이 들었죠? 예. 누가 저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그럼 저는 뭐라는 줄 아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왜 중요한디?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 있어? 네가 돈만 벌면 되지. 예. 제 말 틀렸나요? 뭐 이렇게 따져?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 차이는 알아야 돼. 소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중앙중 방식이다, P2P 방식이다. 예.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받는 모든 시스템, 모든 서비스는 이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있어서 해주는 거야. 예. 근데 대신 걔는 뭘 해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바로 트러스트라는 거를 보증해 준다고 그래. 이 말은 뭐냐? 계좌이체 하면 은행은 확실하게 계좌이체가 됐는지,
우리한테 보증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뭘 받아?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게 인터넷이든 피지컬하게 옛날에 우리가 종이로 하던 세상이든 모든 생태계의 핵심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들은 안 믿잖아요. P2P 방식에서의 신뢰 보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댄 거예요, 하나를. 대신 얘한테 많은 권한과 많은 부를 주게 돼.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이게 싫은 거야. 왜 저 트러스트라는 기관이 있어야 될까? 사실은 은행이에요. 비트코인 나오게 된 배경은 은행입니다. 은행들이 아마 여러분 금융 월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위기가 탄생하죠. 그 모든 잘못이 내가 했나? 우리가 했어요? 지네가 있지?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 우리가 지잖아. 걔는 아직도 잘 살잖아. 뭔가 이상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 너희들 싫어야. 그래서 부정부주의냐 뭐 이런 쓸데없는 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싶어. 얘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신뢰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 그걸 인간은 못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P2P 방식에서 P2P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비트코인에서는. 중앙집중 방식에서 P2P 방식으로 왔잖아.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에서 P2P가 되네야. 믿어야지. 지금까지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비즈니스를 만들 때 꼭 중앙집중 방식으로 만들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대안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비트코인에서 봤더니 꼭 생태계를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라 P2P로 됐었어. 근데 보니까 P2P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이해돼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중앙 집중으로 할 건지 P2P로 할 건지를 결정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중앙 집중 방식의 비즈니스하고 P2P 비즈니스 방식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건 선택하라는 거야. 옛날에는 무조건 중앙 집중 방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근데 이제는 P2P 방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중앙 집중 방식이 나한테 유리한지 P2P 방식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해서 여러분이 볼 때 나 이거 불편해. 속도가 늦대. 싫어. 나 이쪽으로 할래. 그럼 하세요. 누가 하지 말래? 근데 P2P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럼 나는 P2P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못 만들게 하냐는 거야. 제 말이 되세요? 그게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모든 중앙집중 방식을 P2P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리고 나서 우리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이에요. 왜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무엇이 중요한데? 사실 비트코인을 만든 건 화폐로 만들었어. 근데 원래 최초는 사실 좀 별로 후져요. 원래 모든 게. 여러분 전화기 발명했잖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최초의 전화기를 보고 스마트폰은 필요 없어. 전화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 섭하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얘기는. 이거는 원래는 화폐로 발행했지만 여러 가지 화폐 성격을 갖기에는 너무 단점들이 보여. 그러면은 인간들은 단점이 보면 비트코인을 포기하겠어요? 그 속에서 본질을? 아니요. 뭐래? 개선하고 보완하겠죠. 현재 블록체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야.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 새로운 개선점을 찾고 새로운 혁신을 찾는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는 거고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끄는 게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어떻게 스타트를 끌었냐면은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 했어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P2P로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 모든 거를. 근데 비트코인은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이 뭐냐면은 튜링 불안전성에 프로그래머를 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아니야, 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재 이루려고 하는 모든 중앙 비즈니스 모델을 뭐로 만들어, 우리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만들잖아요. 맞아요? 컴퓨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말했던 게 뭐야?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P2P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P2P로 바꾸려면은 얘도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 컴퓨터적인 기능과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럼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천재가, 19살 천재가 나타나서, 아니야, 나는 모든 거를 P2P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 소위 분산원자라는 개념을 컴퓨터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컴퓨터가 돼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 만들 거잖아요. 드디어 이제 이더리움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게 혁신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응용 서비스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응용 서비스 개발하는데 한계를 모든 응용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도록 확장해야 돼. 그러려면 얘는요, 컴퓨터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죠? 그래서 컴퓨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은 전화기야. 이들은 뭐야? 스마트폰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머를 하지가 않아요. 제 컴퓨터라는 얘기는 프로그래머를 한 거야. 요 말은 요 정도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SI를 할 수 있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프로그램 하지 않아. 그래서 프로그램 하다는 개념은 이들은부터 쓰는 거지 비트코인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이 걔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에 아마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그 그룹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 얘기하면서 컴퓨터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랬어.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나름대로 기능만 유지하면 돼. 새로 만들어야지. 세수는 세부래.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야. 이 순간 뭐냐? 이제 이더리움은 뭐가 됐어? 컴퓨터가 된 거야. 이게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의를 보면은 전부 블록체인을 뭐라고 정의냐면은 분산 원장으로 정의해. 근데 이제 국내 유일한 공공기관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블록체인을 정의했어.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정의 안 해. 어쨌든 가장 비슷해. 블록체인이란 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터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렇대. 2번이 P2P란 거야. 1번이 무슨 뜻일까? 1번을 잘 보세요.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대. 연산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연산 기계. 컴퓨터잖아. 네. 그래서 이 기간만 유일하게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인지하는 것 같아. 근데 앞에 뭐가 붙어? 거대하대. 글로벌하대. 네. 근데 이 글로벌한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어? 모아. 어떻게 만드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컴퓨터를 만든대. 이게 맞는 정의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인터넷에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다 연결해. P2P로. 그리고 이게 꼭 하나처럼 동작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글로벌 가상 컴퓨터야. 여기에 로컬이야.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우린 여기서도 블록체인 만들 수 있어. 하나, 두 개를 뭉쳐서 하나처럼 동작하게 만들어. 그럼 그게 블록체인이야.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이란 뭐냐? 가상의 블록체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컴퓨터를 다 수용해 주는 거. 그게 전 세계 컴퓨터가 딱 하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더리움의 꿈이에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 지구에는 이상한 행성이야.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컴퓨터가 많고 각자 놀아. 근데 블록체인 세상에 오고 나서 외계인이 지구에 딱 오면 지구에는 컴퓨터가 몇 대가 있어? 이해되세요? 그게 블록체인이야. 그래서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는 컴퓨터고 네트워크야. 그래서 블록체인 보고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런 질문해요. 그게 동작하나요? 여러분 이거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게 비트토렌토, 랩스터, 넷플릭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 PC에 메모리가 있잖아. 그죠? 근데 메모리가 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옆에 외장 가서 사야지. 계속 살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 내 PC에 메모리 꽉 찼는데 네 PC 보니까 메모리 많이 쓰냐? 얘는 10%뿐이 안 써. 90% 비웠잖아. 그러니까 네 메모리 내가 좀 쓰자야. 그 개념을 전 세계 사람들 PC에 다 확인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어떤 메모리가 생겨요? 글로벌 메모리가 생기잖아. 네, 그런 개념.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뜨는 것 중에 파일코인 나오잖아. 네, 파일코인 중에, 제가 파일코인을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일코인이 꿈꾸는 게 바로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필요한 글로벌 메모리를 관리하고 보증하는 서비스야. 네. 그래서 비트토렌트라든지 랩스터는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나눠 있는 메모리들을 내가 하나의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서 내 것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토렌트나 넵스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고 그래. 앞에 P2P가 들어가.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뭐냐? 메모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까지 내가 쓰자야. 운영체제까지. 그래서 블록체인은 P2P 컴퓨터 공유 시스템이에요. 시각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잖아. 컴퓨터니까 운영체제가 필요한 거야. 상식으로. 그래야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앱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앱스토어가 있는 거지. 이게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 세상의 스마트폰 생태계예요. 요 각각의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들어갈 거예요. 얘도 뭐라 그랬어요? 얘도 컴퓨터야 이놈아. 얘는 하나지만 얘는 집합이야. 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있어? 운영체제가 있어요. 물론 가상이지 얘도 이제. 어쨌든 운영체제가 있어.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얘도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도 뭐냐?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야.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는 앱을 만들 거야. 똑같이 여기도 탭을 만들 거예요. 앞에 D자가 들어가. D자가 왜 들어가느냐? P2P 앱이란 뜻이야. Decentralized 앱. 그래서 앱이라고 할, 요거 빼면 앱이잖아요. 네, Decentralized, 탈중앙화된 앱이다. 그럼 얘도 뭐가 있겠어? 얘는 스토어가 없나? 얘도 뎁 스토어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그 16개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직은 누가 뭐라 해도 80% 이상이 이더리움 앱이야. 뎁 스토어의 가장 큰 게 이더리움 뎁 스토어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로 들어오지 마. 블록체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 컴퓨터로 했잖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 컴퓨터를 이해해야 돼. 참 신기한데 자꾸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저한테 그래요. 좋아. 그럼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게. 대신 와서 일단 컴퓨터 2년 동안 공부해.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 모른다고 돈 못 버나?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몰라도 돼. 단지 여러분은 이제 부터 뭘 이해하면 돼? 여러분이 앱을 이해하듯이 이제 탭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쪽에 관심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근데 이쪽에 관심 있으려면 이제 앱의 특징과 탭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야 되잖아. 도대체 현재 사이버 경제, 인터넷 경제랑 블록체인 경제 차이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가 있는데 왜 새로운 컴퓨터인 블록체인 컴퓨터가 필요할까? 도대체 기존의 컴퓨터가 못 주는 어떤 거를 블록체인 컴퓨터가 주길래 우리는 블록체인 컴퓨터를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그때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스마트 계약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또 무슨 뭐 조건이 만족되면은 탈중화가 된 뭐 자동 실행되는 전자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스마트 계약의 정의가 뭐예요? 네. 소프트웨어 이름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소프트웨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 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떻게 돼? 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앱을 만든다야. 이해됐죠? 이거 아시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앱을 만든다야. 이게 이 그림에서 여러분께 주는 거. 근데 신기하잖아. 이 속에 이제 모든 게 다 있어. 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 계약이라고 정의할까? 부를까? 뭔지 모르지만 뭐가 들어가? 계약이 들어가. 저 속에 블록체인 컴퓨터의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얘는 경제가 아니었어. 얘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생태계예요. 경제 생태계. 왜? 여기서 벌써 딱 계약이잖아. 근데 스마트화되잖아. 스마트 계약,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고 폰이 아니잖아. 스마트에 주안점을 두잖아. 스마트 계약은 계약이 아니야. 스마트에 주안점을 두는 거야. 저 스마트 계약의 개념이 이해되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세뇌시킨 게 블록체인은 뭐다? 그냥 컴퓨터적 네트워크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현재 일고 있는 스마트폰 생태계랑 블록체인 생태계도 같은 차원, 같은 레벨에서 비교 분석하시면 조금 쉬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왜 우리가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 되지? 현재 있는 컴퓨터는 안 되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컴퓨터를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은 이런 게 있어야 돼.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가 그럼 어딜 것 같아? 에브리싱이에요. 같은 컴퓨터잖아. 현재 컴퓨터가 하는 모든 거를 블록체인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블록체인 컴퓨터로 만들어진 모든 서비스는 현재 컴퓨터로도 할 수 있어. 왜? 똑같은 컴퓨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디까지 이용됐고, 에브리싱이야.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용 안 되는 부분은 어디냐? 현재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서비스는 블록체인도 못해. 같은 컴퓨터니까. 제 말 이해되죠? 블록체인 응용보다 뭐다? 컴퓨터가 응용되는 모든 곳.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모든 서비스는 컴퓨터로 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야? 에브리싱. 누가 먼저 깃발 꽂느냐. 그 개념을 위해서.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평생 들어야 될 거.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 원래는 디지털 어셋이냐, 크립토 어셋이냐, 크립토 커런시냐인지, 버추얼 어셋은 구제금융 IMF 몇 개 기관에서 뿐이 사용을 안 해요. 주로 금융처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금융은행가 받아다가 버추얼 어셋이니까 가상자산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미래 세상은 뭐다? 디지털 자산 세대다. 디지털 자산 세대.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다는 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거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그 디지털 자산을 우리는 뭐로 정의한다? 암호화폐로 얘기하는 거야.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보안 기술이야?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뛰어나다? 무슨 헛소리 하냐?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걔가 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저장된 데이터가 있잖아. 그 데이터가 분명한 원본이다. 그게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만 보장해주는 원본성을 주장하는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기 PC가 있잖아요. 해커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위조했어. 몰라. 모른다고. 근데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위조되는 순간 알아. 자기가 저장된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만을 보장해줘요. 블록체인이 무엇을 위한 건가 도대체.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잡하고 속도도 느리고 보안성도 후지다는 이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디지털 자산. 그 디지털 자산을 이해시킨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NFT 요새 여러 가지 얘기 나는 게 다 이해가 되세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네 가지 기능을 줍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없는 거를 저는 블록체인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그냥 분산원장이야. 이 네 가지 기능이 뭐냐? 암호화폐 발행 기능.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탈중앙화 자동화 조직, DAO라고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능이 없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은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왜 네 가지 기능이 있어야 블록체인이냐? 이 네 가지 기능을 준 목적이 있다 이거지. 그 목적이 블록체인 컴퓨터의 비전이에요. 이 네 가지 기능을 왜 있겠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한때 유행했던 게 암호화폐는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서 느꼈니? 너희들은? 이제서 알았니? 예. 왜? 여러분 네이버 하면 카페밴드 만들지? 쉽게 만들죠? 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나 내 밴드 만들었다고 자랑하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자랑할 것도 아니네. 예. 누가 저한테 와서 암호화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 그냥 밴드 하나 또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왜? 그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줬다는 얘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이해되시죠?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이 네 가지 기능을 블록체인 이더리움이 왜 줬을 거냐?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더리움의 꿈이 뭐냐 이거지. 어떤 세상을 그리길래.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암호화폐 발행 기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야.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다양한 특성 및 기능을 갖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특성 및 기능에 주안점을 두세요. 어떤 성질에 어떤 특성을 갖는 암호화폐는 다 만들 수 있어. 됐죠? 두 번째, 스마트 계약, 소프트웨어라 했잖아. 그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목적이 있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거야. 스마트 계약의 목적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뭘 이해시키려면 디지털 자산을 이해시키면 되잖아. 스마트 자산. 이때 블록체인 플랫폼상의 유무형의 디지털 자산. 유형과 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다음에 DAO. 사장도 없고 사무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의하는 협동조합이야. 예. 이게 블록체인 이더리움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기능입니다. 이때 스마트 계약은 제가 그런 전자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얘는 뭐냐? 디지털 어셋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디지털 어셋이 뭐렇게 하냐? 디지털 어셋은 자산인데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관리되는 놈이래.
재밌죠? A는 B래. B는 A의 놈이래. 그래서 뭐야? 디지털 자산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도 우리는 누구냐는 거야. 네. 자, 여러분 페이스북 쓰죠? 병원 가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난 사용자야. 나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쓸 때마다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 활동들은 컴퓨터의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는 알잖아. 그리고 그게 어디에 저장이 돼? 네이버나 병원의 서버에 저장이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병원에서 활동할 때마다 생기는 데이터들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봐. 가치가 있잖아. 당연하죠? 가치가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 왜 안 받아? 기분 안 나빠요? 난 이들음에 붙잡리는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용자를 썼어. 사용을 한 건 좋아.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사용할 때면 나에 관련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너한테 주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에 가치가 있잖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걔네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그 상응하는 가치를 나한테 달라는 거야. 왜 안 줘? 그렇게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치 있는 데이터야. 일단은 가치 있는 데이터가 정의잖아. 그 의미가 있겠지, 지금부터. 가치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고에 있으면은, 내가 왜 블록체인을 하지? 내가 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로 와야 돼?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 나는 데이터 생산자. 나는 단순한 사용자나 환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디지털 생성자야. 데이터 생성자야. 말 되잖아. 그리고 데이터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당연히 가치가 있죠. 그러잖아. 그 가치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디지털 자산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야? 디지털 자산 생성자들이야. 이제 우리의 권한을 지금부터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잖아. 누가 그래? 대신 서비스 쓰잖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그래요. 받아들여. 근데 그 데이터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서비스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여러분 병원 가서 진료받잖아. 맞아요? 그 중요한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인 여러분의 개인 의료정보 데이터, 그 데이터 가치를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인정 안 해주는 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병원 가면 수가를 내잖아. 수가를 낼 때 모든 원가 다 들어가. 거기에 나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싶은 게 블록체인이에요.